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종목 중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현명한 전략을 세우신다면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저 종목 궁금하다, 지금이 저점인 것 같은데 매수해도 될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10가지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를 시작으로 인바디, 코웨이, 테크윙, KG ETS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쇼박스, 풍원정밀, 흥국 F&B, MC넥스, 현대글로빅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이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항공우주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하죠. 네.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걸 좀 뽑아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불황, 호황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방산주들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방산비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 당연한 거고, 중동 당연하고, 신흥국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민항기 중장비 관련돼서의 그 시장 확대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그 헬기인데,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소형 전투기랑 이제 헬기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소방 헬기가 상당 부분이 외산입니다. 이것을 이제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 200대 이상, 250대를 국산화하는 부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 증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전투기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습용으로 사용했다라면 지금은 그 이상으로 그 제품이 향상돼 가지고 상당히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민감하지 반응하지 않은 방산주를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쇼박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저의 첫 번째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일단 이제 밖으로 많이 나오고, 날씨가 어제까지도 많이 더웠는데 오늘 또 시원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날씨가 앞으로 따뜻해질 건데, 그로 인한 수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있었죠, 넷플릭스. 이전에도 한번 다른 방송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20만 명 감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가입해 있는 2억 2천만 명의 가입자들은 상당히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컨텐츠를 봐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넷플릭스 쪽으로도 이제 OTT 공급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쿠팡플레이라든지 다른 이 OTT 쪽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입자 수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넘사벽이겠죠, 넷플릭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 쪽에도 어쨌든 이 매출처 다변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되게 되면서 영화 산업의 얘기가 잠시 또 튀어나왔었다가 이제 잠시 또 잠잠해진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 OTT뿐만 아니라 영화 쪽으로도 제작해서 판매 공급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지나간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좋은 것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쇼박스에 그 MCG라는 회사가 그 펀드가 1,3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여기 대표가 그 LS가의 구본웅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이 투자를 상당히 잘해요. 그 대표적인 2가지만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 오큘러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메타 쪽으로 VR 기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메타가 오큘러스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1,200억 가량 수익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쿠팡에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서 308억 가량은 이제 회수를 했고, 투자 수익을 회수를 했고, 나머지 현재는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분 가치는 한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합 한 1,00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쨌든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쇼박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실적 발표가 기업들의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R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 영업이익이 500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4,272억 원 발표를 하면서 21%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 1.2%가량 증가한 매출액 4조 3천억 원가량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2,500억 원가량 나온 영업이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RG 넥선 같은 경우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1%대 밀리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 속에 보호 예수 물량 풀리면서 낙폭 지속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인바디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몸매 관리 관련된 제품인데 네. 일단 뭐 주력 제품 전문가용 인바디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우리가 미용 관련된 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리오프닝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외출이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몸매 관리에 그전보다 또 많이 신경을 쓴다라면 최근에 이제 출시한 것들은 이제 가정용 이제 인바디 제품입니다. 가정에서도 좀 편안한 제품 그 자기 몸매 관리를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들 제품들인데 상당히 좀 호응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매출 성장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 수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최근에 그 미용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 중에서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인바디라 생각 좀 하고 인바디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기간에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해서 PER을 본다라면 그게 높은 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좀 조정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21선 전후로 해서 어떤 지지선이 좀 확인된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일 지지선 지지하고 나면은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풍원 정밀입니다. 조금은 네. 생소할 수 있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OLED 장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든 OLED든 중요한 건 증착, 시가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나 OLED 같은 경우는 증착 공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OLED 장비 얘기할 때는 이 증착 장비 이쪽으로 좀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좀 더 많이 나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전방업체에 대한 8세대 투자 진행 그리고 이제 미국을 포함한 북미 쪽에 OLED TV 수요 어떤 확대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 풍원 정밀 조금 부각이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롤러블 관련해서 또 이제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OLED가 조금은 이제 힘을 낼 만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 쪽으로 압축을 해서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원 정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OLED 증착용 메탈 마스크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올해 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TV용 OLED 패널 출하량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풍원 정밀이 생산하고 있는 그 OLED 증착 장비용 부품이겠죠.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도 전년 대비 24%가량 현재 증가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 결국 실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적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기업의 가장 큰 가치는 뭐 실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소부장주는 또 탄력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적 관련주로 풍원 정밀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대표님 어떤 걸까요? 네, 코웨이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실적인가요? 뭐 실적도 있고요. 네. 안정적인 매출 뭐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렌탈 시장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기가 어렵지 끊기는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이런 구독 서비스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렌탈 시장이 계속 고급화되고 있죠. 코웨이도 뭐 정수기는 뭐 말할 거 없고 매트리스라든지 소형 그 가전 제품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렌탈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의류 그 청정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이게 상당히 좀 고성장세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저가 제품들은 신흥국 시장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뭐 코웨이가 1위 렌탈 업체로 시장을 좀 확보하고 있고 뭐 나머지 신흥국 쪽에서 계속해서 안정된 성장세 특히 그 경제가 커질수록 렌탈 시장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흥국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코웨이가 다른 업체보다 먼저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개선됐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적은 좋으면서도 배당을 상당히 줄였었고 그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된 부분들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렌탈 업체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오히려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흥국 F&B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종목 조금 이미 좀 상승력이 한번 나왔었고 윗골이 너무 달아서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늘 날씨가 시원한데 찬물을 주시네요. 네. 전략 잘 잡아주시죠. 네. 근데 이게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사람 관점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옷도 빨간색 입으셨는데 좋은 얘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흥국 F&B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수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쇼박스도 마찬가지인데 네. 일단 여름이 이제 더워지게 되면 이제 길거리에 사람들이 커피, 테이크아웃 커피 하나씩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타벅스를 가지고는 이마트도 수혜가 되겠지만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ODM 방식으로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프랜차이즈 업체들 이쪽으로 현재 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그 카페들의 어떤 인원이 늘어날수록 이 흥국 F&B는 이 유통 마진에 대한 수익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게 되면서 영업시간이라든지 인원수 확대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카페 거리두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되게 되면서 이제 사람도 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그리고 이데아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추가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절적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죠. 네, 테크윙을 선정을 좀 했는데 상당히 좀 최근에 보시면 그 IT 관련해서 뭐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는 IT 부품 소재 장비 쪽은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공급망 충격 이슈 때문에 공급자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하단 기업에 있는 업체들의 그 단가 인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1분기가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매출이 많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로 매출을 상당히 많이 낮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SSD 관련돼서 비메모리 관련해가지고 핸들러 수주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에 성공을 좀 하는 바람에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테크인 같은 경우는 제품을 항공으로 운송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이런 그 운송 지연 이런 게 상당히 적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부품을 제대로 공급을 받아야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 물류에 어떤 차질이 있는 기업들이 매출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물류에 차질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수 있는 IT 장비 부품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듣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중국 상해 종합지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68% 밀리면서 2,866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알렸습니다. 전거래일에도 1%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 더 깊은 낙폭 보여줍니다. 1% 넘게 빠지면서 시작을 알렸고요. 19,723포인트 선 출발을 알렸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지금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2%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1.3% 낙폭 2,631포인트 선, 2,630포인트 선 겨우 지지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900선 밑에서 하회하고 있습니다. 894포인트 선 움직임 이어갑니다. 오늘도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기관의 매도세가 거센 상황입니다. 다만 기관, 선물 시장에서는 담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흐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보죠. 네, 네 번째는 MC넥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 말쯤에 레벨 3를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분기에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90 풀체인지 모델이 일단 먼저 장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나올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레벨 3 쪽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일단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인지, 판단, 제어. 그러니까 레벨 2 같은 경우는 인지와 제어까지는 가능한데 이건 테슬라도 공들이고 있는 부분이 판단이 요인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스스로 말 그대로 판단하는 이런 칩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 AI 쪽으로 상당히 그래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와 유사한 기술인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을 현재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레벨 3가 좀 진행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건 이 판단 요인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판단이란지 인지란지 제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레이더란지 라이다란지 카메라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카메라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장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지금 MC넥스가 현대차 브랜드인 고급 브랜드죠. 제네시스 쪽으로 아다스 관련된 카메라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 3가 만약에 출시가 되게 된다면 공개가 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MC넥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C넥스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인한 앞으로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둔 상황인데요.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건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KG ETS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2차 배터 전지 관련해가지고 폐배터리 시장이거든요.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폐배터리 관련된 업체들 몇몇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전 과연 그들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폐기물 관련된 업체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면 기존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KG ETS 같은 경우는 환경, 에너지 또 바이오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폐배터리 시장을 만약에 진출한다라면 또 이러한 관련해서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KG 그룹 자체가 또 화학 회사로 유명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도 관련된 제품을 다시 재사용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저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업체가 아닐까. 어쨌든 폐배터리 시장은 아직 미지의 시장이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옥석가리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라면 저는 뭐 자회사의 평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고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폐배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종목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네, 현대가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어. 준비됐고요. 최근에 칼라일이라는 상업펀드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정문구 회장도 만나게 되면서 기업 가치 향상 방안에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상업펀드가 자선 사업가는 아니겠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수한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엘리엇처럼 네. 먹튀만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비하를 하자면은 현대차 배달업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동차 부분, 자동차 운송 부분, 그러니까 해상이나 육송 여기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조금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이죠. 내일 현대차 기아가 중고차 시장 진출 조정안이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진출할 걸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식도 만약에 조정안은 결론이 좋게 나게 된다면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어떤 에너지 기업과 LNG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LNG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운송 수수료도 상당히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운송 계약은 상당히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업황적으로도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다각화에 따른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 10가지의 종목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그 종목들 중에서 각각 탑픽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KG ETS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요? 네, 뭐 네. 최근에 보면 쌍용차 인수 때문에 KG 그룹주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좀 높게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수렴도 삼각 수렴의 전 끝 무렵에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5,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 2만 원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팀장님의 탑픽은 무엇일까요? 네, 저도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거든요. 네. 현대글로비스인데 일단은 매수가는 19만 5천 원에서 20만 5천 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일 종가를 상회를 좀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일 종가가 20만 2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20만 2천 원 이하에서 일단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5만 원, 손절가는 일단 1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